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4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나타날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 글라인더, 두 번째 TV,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커피 그라인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분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열게요.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동기라는 거고요. 하게 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갖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뭔가를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라는 의미인데요. 이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지금 꺼낸 카드기도 해요. 상대편은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일들에 좀 많은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왔다라는 말은 상대편이 한동안은 싱글로 오래 있거나 했었을 확률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관심이 생기고 무엇인가 새로운 연애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무엇인가에 빠지면 집중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 장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contribute to the relationship the most?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요. 너가 어떤 관계를 할 때, 누군가를 사귈 때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상대편은 사랑을 할 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이러는 사랑은 좀 배제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랑 자체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겠죠. 그 안에서 이 사람과 사귀면 나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게 되고 나는 어떤 것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확실한 건 어떤 흥미 같은 것이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 자체를 그냥 흥미가 생겼으니까 한번 사귀어나 볼까? 라는 느낌으로 다가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진지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또 세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카드들이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려줄 거예요. 자,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사인 카드 보겠습니다. 아하, 펜서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 이 달과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가 개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하우스 카드 보겠습니다. 10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달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성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성적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분의 성향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내가 느끼고 이끌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결정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모티베이션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요, 감정적으로 어떤 요동이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큰일이 벌어지게 될 때 이분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뭐냐면, 나에게 다가온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무엇인 것이고, 나는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끌리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해서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라는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좀 안 좋은 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리는 거죠. 그 애는 사귀지 마, 걔 이상해 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분이 끌리면 나머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나쁜 것도 나의 운명이지라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의 뜻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충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보통 좋은 과거라고 하면 뭐 추억이다 뭐 이렇게 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 좋았던 과거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 내가 겪어왔던 일이고 무엇인가를 얻었고 그 안에서 나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안 좋았던 일은 없어 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에너지는 물사인의 제대로 된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개자리가 물사인이고요. 물사인은 개자리, 물고기 자리, 정갈 자리잖아요. 아무튼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끌려지는 건데, 감정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건 확실히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할 때도 이분이 한번 하게 되면은 제대로 로맨틱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사랑을 한번 하게 되면 제대로 헌신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모두 내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걸 내줬다 하더라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나는 당했다, 나는 이 안에서 상처받았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주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었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믹스해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꺼내는 카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상한 카드를 꺼냅니다. 일단은 사진 카드가 한 장 나오네요. 파라다이스야 뭐 지금 여러분을 봤을 때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천국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옆에 포토그래프 카드는 그리움입니다. 바꿔 말해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과거에 좀 엮여 있었던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이분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정말 행복했던 그 사랑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을 준 분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분이 정말 사랑했던 분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든지 뭐 목소리가 닮았다든지 분위기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과거에 꿈꾸고 그려왔던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타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개의 컵 나오고요. 다음 카드는 4개의 아하, 칼의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잠에서 깨어났나봐요. 자, 언더라인은 아하, 그렇군요. 개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제가 느껴지는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이 동전 사인 중에서 여기서 동전 사인이라 함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염소자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사 에너지가 2개가 나왔죠. 하나는 정방향, 하나는 역방향이에요. 사라는 것은
일단 나를 보호한다라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4개의 컵의 정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4개의 컵은 관심 없다입니다.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로 모티베이션이 나왔잖아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전 상태는 모티베이션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는데 그 카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PB가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컵이 하나 둥둥 떠다니죠. 이 컵을 손으로 쥐면 돼요. 그러면은 이 컵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컵에 관심이 없어요. 컵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 이분에게 여러 번 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PB는 그 컵을 잡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전 상황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포토그래프가 나와 있죠.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상황이 이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에요. 퍼센트로 본다면 80%는 좋았고 20%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도 상처긴 상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숙면을 취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본인을 힐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을 자는 걸 어디서 했냐? 스타벅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오더라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역방향이 됐죠. 여러분들이 잠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언더라인이 나의 컵을 들고 다가가고 싶다를 꺼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여러분의 카드로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컵을 전해주고 싶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퀸 오브 펜타클스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에너지로만 본다면 여왕님은 동전을 들고 있죠. 이 동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왕님들이 지팡이도 쥐고 있고 칼도 쥐고 있고 뭐 다 쥐고 있어요. 컵도 들고 있고 하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동전 여왕님 같은 경우는 이 동전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겠어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놓지 못한다라는 게 좀 강해요. 저는 그 카드가 바로 이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컵을 전달해 준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전 여왕님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머니입니다. 바꿔 말해 이 분이 이상형으로 생각되는 분은 이분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잘 보살펴주는 듯한 분위기를 가진 분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잘 챙겨주는 그런 캐릭터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컨트리뷰트를 꺼냈잖아요.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면 지금 이분은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서로를 보살펴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면은 재회로도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포토그래프가 나왔고 이게 재회 카드죠. 재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사랑을 시작해 나가보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회보다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받고 그 안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만 오케이 하신다면 이 관계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솔직히 상당히 감성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이렇게 많이 요동치시는 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Don't let pride get in your wa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사자 자리에 만월인데요. 너의 자존심이 너의 앞길을 막게 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이 상대편에게 하는 말인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핵심 의미는 뭐냐면 잘 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카드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는 곰 카드인데요. 이걸 또 다르게 보면 땡꼬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곰이 나오고요. 곰이 식물원에 가고요. 곰은 동물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식물원으로 갔을까요? 자, 마지막에는 행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의 리딩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드리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커피 그라인더 있죠? 이게 녹화가 4번째 녹화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카드가 너무 들쑥날쑥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리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업로드할 수는 없었는데 물론 그렇게 카드가 나온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드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찾아야 됐었잖아요. 그게 저의 일이니까. 그런데 못 찾았기 때문에 리딩을 업로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 녹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해서 다르고 괜찮게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르누만드가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5번째 녹화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저는 이 리딩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커피 그라인더를 한 10번 정도 리딩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말이 되는 리딩이 될 텐데 저의 경험상 그것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너의 앞길에 자존심으로 무엇인가를 막지 마라 라는 말은 이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인연인데 이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컵을 들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큰둥하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카드가 말하는 것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곰은 열심히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용기를 내고 있고 힘을 내고 있고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의지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의지를 낸다면 지금 이분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보여지진 않은데 딱히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이분이 잠에서 깨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흔들고 있는 건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또 이 자존심은 이분이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끌리고는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 피하고 있는 무엇인가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 옆에는 식물원이 있죠. 식물원은 어떤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something, someone, somewhere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 뜻이 없는 카드입니다. 이 식물원에서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일은 클로바래요. 행운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 이 일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일어났다면 지금 무엇인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식물원과 관련된 어떤 일, 즉 무슨 두 분이 함께 있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부득이하게 뭐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떤 하루가 있겠죠. 그 하루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뭔가를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번호 조합 카드는 뜬금없이 10번 카드 낫이 나왔습니다. 낫은 잘라낸다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행운은 벌어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이 됐든 이 상대편이 됐든 그 누군가가 한 명이 한 명을 자른다. 결론적으로는 이별이라는 말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요. 심지어 거의 비슷해요. 이전에 했던 것들이랑. 제가 느껴지는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어떤 분은요, 혹은 두 분 다 행운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하고 있나 봐요. 바꿔 말해 내 앞에 나타날 어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 같진 않고요. 우연도 있겠으나 그 안에 노력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들한테 소개팅을 받거나 이럴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소개팅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완벽하게 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하면 눈이 너무 높다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기도 해요, 솔직히. 그게 저는 자존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우연을 가장했든 뭘 했든 나는 내 앞에 나의 사람이란 사람이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의 이상형,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번 가보고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의 무엇인가가 딱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분이 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뭔가에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잠에서 깨어나긴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런 행동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잘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어떤 기회가 지금 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너무 막연한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거기다 더불어 더 이상 새롭게 또 커피 그라인더 리딩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는 될 때까지 해야지, 10번이고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분이나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의지라면은 어떤 일이 있고 행운이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이것들을 막게 하지 말라는 말이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대편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과거에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사진을 꺼냈잖아요. 그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잠을 깨운 거예요. 이분을. 그게 여러분인 거겠죠. 그러면 이분 역시도 그 자존심이나 무엇인가 고집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이분은 모티베이션을 꺼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깨어나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러면 이분은 적극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여러분들의 카드를 안 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분일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지금부터 꺼내는 건 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예요. Be assertive 카드부터 나옵니다.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Improving Health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건강을 챙겨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지금은 솔직히 이거 되게 말하기 민감한 시기죠.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요즘에는 뭐 확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카드는 Peaceful Resolution이 나옵니다. 계속 이랬어요. 뭔가가 안 맞아요. 지금 오라클들이. 평화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자, 평화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낫이 나와 있죠.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된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은 어떤 관계가 하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거기서 정리돼야 될 부분은 정리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그 싸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말인데 지금 이분이랑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Shower of Abundance 카드인데요. 이 오라클에도 어번던스가 있죠.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성분이 막 돈을 이렇게 막 뿌리고 있죠. 어번던스라는 말 자체가 풍요롭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복권에 당첨이 됐든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든 아니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든 뭘 하든 상당히 풍요롭고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샤워로 온대요. 물 뿌려지듯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좋은 것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오라클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인가 하나는 정리가 돼줘야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들을 깔끔하게 하면은 여러분 앞에 무언가 괜찮은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해 보면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다들 좀 어렵잖아요. 뭐 대출을 땡겼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걱정 자체가 일단은 멈춰지는 일이 올 거고 그 걱정을 멈추는 그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풍요로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에너지를 받는다라 뭐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나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은 도움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남녀가 있는데 뱀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파워 카드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직감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언제나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일단은 여기에 피스풀 레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힘든 관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주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올 수가 없나 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정리가 하나 돼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느끼기에 퀸 오브 펜타클스로 봤다면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관계가 만약에 하나 있다면 이분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거나 많이 다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집착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 보면 식물원이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인데 그러면 이 일은 언제쯤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9가 나오는데요. 4월 9일인가 봐요, 여러분. 9 days, 9일 뒤에 혹은 9주 뒤에 라는데 일단 9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있죠. 뭐 9일, 19일, 29일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할 것이고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Something comes to an end. 무엇인가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해요. 바꿔 말해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는 그것 지금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보면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4월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해 4월에 이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별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혹시나
이전에 한번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꿔 말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관계는 상당히 힘든 관계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관계가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관계가 종결이 돼야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별자리 카드를 한 장 더 꺼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다, 혹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 자리다, 가능하고요. 뭐 여러분의 상승궁이 물고기 자리다, 그건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 리딩과 관련되어 있었던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커피 글라인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심층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Seeking and Find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Seeking and Finding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켜보면서 찾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리딩은 새로운 인연 리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느껴져요. 어떤 사랑할 사람, 새로운 인연,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죠, 당연히. 하지만 좀 조심스럽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뭔가 좀 신중한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행동 자체는 상당히 조용하게 본인 혼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인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여러분을 이제 지켜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겉으로 판단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인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지하다라는 말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대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카드를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사랑에 대한 생각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What does freedom mean to you? 카드가 나옵니다. 너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이야? 라고 꺼내줍니다. 자, 정말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너에게 있어서 자유란 어떤 의미야? 자유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분에게 중요한 단어라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지금 무엇인가 유심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을. 그 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다시 또 말을 살짝 꼬아보면 이분이 이전에 해왔던 관계에서 이분이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구속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관계라는 게 너무 구속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구속해주길 바래, 뭐 이런 관계도 있지만, 이분은 다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관계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이제 씻고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같이 있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조금 더 충실한 어떤 연애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의 이런 어떤 성향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게 가능한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프리덤은 정말로 의미하는 게 다양할 거기 때문에 답답한 걸 싫어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사인 카드도 하나 놓고요. 하우스 카드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꺼냈는데요. 한 장씩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래닛 카드예요. 마르스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사인 보겠습니다. 아이구야, 그렇군요. 에리스 카드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는 7번째 집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나와 있는 3장의 카드로 이 분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가 예측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 분은 양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중앙에 양자리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화성과 양자리, 이 두 가지는요, 딴 거 없습니다.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이 분은 상당히 불같은 분이에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분이에요.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돼요. 그 이뤄낸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이를테면 뭐 친구들이랑 카페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카페가 망하더라도 못해도 6개월, 7개월은 그 가게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은 친구들이랑 카페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타당성 조사도 하고 뭐 주변에 뭐 입지 조건도 보고 뭐 이런 걸 하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성향은 그런 거 하다가 어느 천년에 카페 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 자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로 가자. 반대할 사람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여기서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다음번 만남에 그 가게 계약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4개 정도의 안이 있어. 니네들 어떻게 생각해? 이 중에 하나를 고르자. 이걸 안 하면은 우리 못할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이분의 앞에는 멈춤이란 없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연애라고 하면은 뭐 달콤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뭐냐면 내 삶의 파트너예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나와 동등한 느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삶은 바빠. 나는 너에게 100% 올인 못해.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뭐 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가고 그 안에 난 나의 일을 할게. 여행이 끝나고 나서 나와 시간을 보내줘.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 너의 공부를 하던 너의 일을 하던 뭘 해.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너에게 100% 올인은 못해줘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분이 옆에 프리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쫙 나와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밸런스 카드예요.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밸런스는 뭐냐면 이 삶에서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없는 나와의 관계에서의 밸런스를 맞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애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기 완전 좋아. 나한테 딱 맞아. 나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면서 있을 때는 정말 나에게 완벽하게 올인해줘. 이런 거 가능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7번째 하우스도 그렇고요. 화성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을 끝까지 챙길 겁니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이 소소하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해줘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싫다면 이분은 여러분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잘못 전달되면요. 내 삶에 애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귀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도 사랑이라는 포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X가 나오고요. 네? 왜 이런 게 나오죠? 투데이가 나옵니다. 이상한 카드가 나와요. 이상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일단 요 두 카드는요, 이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별이 됐고,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귀를 막고 있죠. 여기 전화기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싸움을 피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여러분하고
이별된 겁니다. 바꿔 말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오늘 처음 바보타로 오신 분들이 있죠. 바보타로의 새로운 인연은 카드만 열면 이렇게 전상대편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은 아니고요. 두 개의 컵이 휙 하고 튀어나왔어요. 저의 잘못은 아니고요. 전상대편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인연 리딩을 많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드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드를 읽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일단은 두 개의 컵이 나왔어요. 한 장씩 여기 있습니다. 6개의 지팡이 북방향, 8개의 동전 정방향, 마지막으로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요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드 있죠, Seek and Finding. 이 카드가 솔직히 이 에너지랑 흡사합니다.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조용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여사제 카드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레이첼이 책을 보고 있죠. 무엇인가 정보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도끼를 맞았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까지 나와 있다면 이것은 사귀었던 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리딩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나투데이가 진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고요. 화해의 길을 찾는 것도 맞는데요.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함께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에너지를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않으려고, 즉 뭐 재회가 됐든 재점화가 됐든 뭔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그 화풀이를 어디에 하고 있냐면 일에 하고 있습니다.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컵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 관계가 새로운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의 어떤 성향 있잖아요. 그것들과 지금 예를 맞춰본다면 이별이 됐던 이유도 여러분이 이 관계를 느꼈을 때는 내가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은 노력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분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제가 느껴지는 부분 중에 좀 큰 것은 뭐냐면 두 분이 너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줬다라는 거죠. 솔직히 위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성향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해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눈을 맞춘다라는 카드죠. 이분이 마음을 좀 열어보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네가 나한테 눈을 맞춘다고? 어이가 없다 진짜 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없는 자리가 크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다소 조심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게 바로 요 카드죠. 관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은 눈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도 성향이 이런 거라면은 이분의 뜻을 굽히진 않았을 거예요. 이 관계 자체를 놓고 싶진 않습니다. 두 개의 컵이 나와 있으면은 볼 것도 없죠. 일단은 잘려져 나간 거고 너도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 알았어 라고 떠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6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분도 다소 마음 안에 공허함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움직이진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딩은
새로운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4월에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별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대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컵이잖아요. 이게 소울메이트 카드가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이 카드는 다시 무언가를 맞춰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장을 꺼낼게요. 아이고야, 엄청난 카드가 나옵니다. Expect Powerful Change 카드가 나와요. 뭔가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일단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지금 웨이팅 게임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스타트 하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도 뭔가를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 쪽에서도 틀림없이 뭔가 계획이나 머리를 지금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나옵니다. 일단 시계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시계, 두루미, 나침반이 나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Expect Powerful Change,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기대하라라고 했는데 솔직히 큰 변화라는 게 나오진 않았어요.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를 정도의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웨이팅 게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무엇인가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먼저 스타트하진 않을 거야.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첫 번째 카드가 시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시계가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떠한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게 이 카드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변화라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카드예요. 바꿔 말해 무엇인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카드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갖고 있는 게 정체입니다. 바꿔 말해 시간이 그냥 가고 있고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라는 거죠. 멈춰져 버린 그것을 의미할 때 쓰는 카드가 바로 이 두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나침반입니다. 자, 나침반은 어디론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리키는 그 행위 자체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꺼내죠. 아무튼 어디론가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침반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목적지가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은 멈춘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바꾸는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북쪽 어딘가에 있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두 분은 마음속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있어.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어요. 가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큰 변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는 했고 지금 여기 안에서는 그 큰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진 않았어요. 자, 얘는 뭐였냐? 이 세 개의 카드는 뭐였냐? 봄입니다. 일단 두 분이 포기하고 싶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소울메이트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것은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게서까지 꺼냈다면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마찰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강렬하게 원하고 이분도 강렬하게 원하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성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카드를 읽은 거잖아요. 이런 성향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바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해선 안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이분이 여러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꿔질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바꿔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힘이 들 거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 소모가 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일단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왜 4월에 새로운 인연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부터 꺼낼 카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예요. 지금은 이분과의 무엇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꺼낼 거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예요. 여기서 어떤 실마리들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제가 리딩을 잘못했나요? 일단은 무엇인가 계속 시간이 멈춰지는 기다려라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일단 웨이트이 나왔어요. 뭔가를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어번던스가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 하나 더 열겠습니다. It's up to you 카드를 꺼내면서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고 카드가 톡 껴버렸어요. 자, 기다려라. 당신에게 풍요로움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일단 보여지는 것을 말하면 4월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새로운 인연은 이 분과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웨이시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번던스가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랑과 무관하게 어떤 일은 하나 벌어질 것 같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풍요로움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랑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카드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의 장단점은 있는 건데 그 장단점에서 감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여질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라 라고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딩을 잘못했나요? 얘까지 한번 꺼내볼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Acceptance 카드가 나오는데요. 받아들여라 라는 카드예요. 일단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정말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뭐가냐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끌리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이 끌리는 건 이분인 거죠.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막 불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성과 관련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Transform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변신이라고 합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is about to deepen. 당신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기 바로 직전이다. Love conquers and transforms all things.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바꾸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장의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싸워서 헤어졌든 했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는 꺼냈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안에서 필요한 게 변화긴 하잖아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에 관해서 어떤 관계에는 뭔가가 더 깊어질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리딩이 들쑥날쑥하죠 지금? 뭔가를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제미나이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쌍둥이 자리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4월 3일, 13일, 23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할 거고요. 3주 후에 3달 뒤라는 말도 함께 갖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3달 뒤가 되면은 제미나이로 가기는 가요. 쌍둥이 자리로 가는 게 바로 3달 뒤죠. 2달인가요? 그냥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3달 안에 쌍둥이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제미나이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일단은 3주 후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드 밑에 뭐가 있냐면 Search for Exchange라고 돼 있죠. 무엇인가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라는 말인데, 그게 지금 뭐냐면요, 타협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서 서로 맞추려고 하는 거. 지금 맞추려고 하는 카드가 하나,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라면 이해인 것이고, 노력이면 노력인 것이고, 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걸 좀 양보할게, 너도 양보해줘, 이런 부분들이 있어질 것 같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올 별자리 카드는 뭐가 될지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우리 아까 물고기 자리도 있었죠. 여러분이 물고기 자리, 상대편이 물고기 자리, 혹은 뭐 상승궁이 물고기 자리, 뭐 기타 등등 이 관계는 물고기 자리와 관련이 있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안에서 50%도 리딩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냥 메시지들과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좀 종합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챙겨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Moving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보면요,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로 움직여지는 분인데, 흔히 말해 이동수가 있다라고 하죠. 뭐 그런 걸 지금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해서 지금 제가 꺼낸 카드이기 때문에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KTX 기사분이라든지, 뭐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혹은 뭐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움직임과 관련된 것, 무빙이다 보니까 이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아무튼 이 상대편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에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에너지로 본다면, 지금 이 분은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게 무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어떤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상대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지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요? What three things do we have in common?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의 공통점 3가지는 무엇이야?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분께서는 자신과 취미가 맞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거나 본인과 좀 닮은 분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반대되는 매력에 빠져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다소 자기와 성향이 좀 비슷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생각인 건데, 이분이 찾고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분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한 장씩 꺼내겠습니다. 먼저 플래닛 카드 하나를 꺼냈고요. 사인 카드를 한 장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카드도 한 장 꺼낼게요. 자,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내려놨는데요. 자,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오,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선 카드가 나오고요. 자, 옆에는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는 세컨드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망이 있으신 분 같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상당히 강한 분이십니다. 일단은 사수자리 카드가 중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수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사수자리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집중을 하시는 분인데, 심지어 옆에는 선 카드까지 나와 있죠. 쉽게 표현하면 에너자이저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어떤 분인 거예요. 자, 그 안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의 가치입니다. 본인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이나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졌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분이 어떤 관계에서 다소 자신이 원하는 분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참 웃기긴 한데, 원하는 사람은 원해야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은 맞춰 나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약간 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무튼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은 상당히 배울 것도 많고요. 덩달아 나의 인생도 발전을 하게 되죠. 어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척척 움직여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능동적인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분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더 스워드 앤 로즈입니다. 뭔가 확실해지고 결단 내려야겠다라는 게 생기나 봐요. 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나와 있는 게 다들 아무튼 이분은 좀 뭔가가 명확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해머가 나오는군요. 그래요. 망치와 스워드 앤 로즈인데요. 솔직히 스워드 앤 로즈는 장미를 들고 오는 기사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나의 장미를 받아주시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해머가 나와 있죠. 여러분을 해머라고 본다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이분이 뭔가 확실해졌다라고 또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타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씩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칼 역방향, 5개의 동전 정방향이 나오네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5개의 컵의 정방향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오에너지가 2개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두 분 사이에 불안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바꿔 말해 안정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관계가 완벽하게 새로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귀었냐? 그렇게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밑에 페이지 오브 원즈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썸이나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일이 꼬여버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이나 뭐든지 간에 진행 자체도 안 되고 끝나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액면가로 본다면 이 관계가 잘못됐다면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가 됐든. 그런데 뭐 그게 뭐 바람을 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바람을 폈다라고 한다면 바람을 핀 거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조차도 없었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나보고 사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끝났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분의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하시는 게 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추진력 있고 이런 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나와 있는 것들이 성향들이 상당히 파이어스러워요. 불같이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사랑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분은 약간 어설퍼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약간 그 느낌이 강합니다. 한 가지 추론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랑 헤어진 거죠. 그 상황 있잖아요. 그 떨어져 있었다는 그 상황. 그때 이분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랑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그분이랑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그분을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지내다가 지금은 다시 그 관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 해머로 본다면 물론 이분이 해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 끝나지 않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관계라면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쟁취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이해의 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서 이분의 성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이분이 어떤 분일지 추론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랑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4월에 나타날 인연인 거고 이분이랑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분과 뭔가가 될 확률은 높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외롭다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상당히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10개 칼에 역방향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외부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요 두 에너지는 뭐냐면 금전적으로 약간 어려워졌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인 거죠. 이 분이 뭔가를 좀 도움을 주거나 뭐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일단 제가 보여지는 건 그거예요.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분 사이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분을 간절하게 보고 원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솔직히 이 해머를 여러분들이 막 망치로 두들겨서 이분의 마음을 좀 얻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카드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너의 과거가 너를 잡아두게 하지 마라 라는 카드인데요. 일단은 후회 카드가 나와 있고 무엇인가를 많이 잃어서 공허하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는 뭔가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분하고 여러분이 앙금 같은 게 있다면은 그 앙금이 무엇인가를 잡고 있다라는 이 홀드겠죠. 아무튼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데 과거의 그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미가 나옵니다. 보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봤어요. 일단은 과거를 잡고 있지 마라라고 하는 걸 돌아봤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다리를 봅니다. 자, 다리 건너편에 뭐가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달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보미가 여러분으로 느껴져요. 지금 맥락상으로는 보미가 상대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미가 다리를 보고 있죠.
봄이는 이 다리를 기준으로요. 왼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의 오른편에는 달이 있죠. 이 달은 그리움, 그리고 감정적인 요동침, 사랑,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영어적 표현으로 이모셔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립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꿔 말해 달이라는 것에 막혀 있다는 거죠. 이걸 건너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감정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 감정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놔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놔주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앞에 뭔가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강아지입니다. 소울메이트가 와 있기 때문이래요. 자, 저는 솔직히 이 분이요, 여러분의 친구에 준하는 어떤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분이 여러분들과 뭔가를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하고 뭐 지지고 볶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분은 꾸준히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해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꺼냈죠. 여러분들을 보면은 명백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게 명백한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 이분에게 기회를 줘봐라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이 사람을 놓치게 하지 마라라는 말인 겁니다.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장의 맥락상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찰나가 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도 어떤 액션은 할 것 같다 라는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들을 올릴 겁니다. 지금 카드가 툭 떨어졌는데 위에는 레코가 있었고 로맨스가 있네요. 로맨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 거고요. 이분은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계속 2장씩 이렇게 나오네요. Remain Positive가 나오고요. Reconsider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그리고 재고려하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분이 아니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리움이 있는 어떤 분인 것 같은데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라는 말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한 장을 더. 석세스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공적으로 나왔고요. 재고려하라고 하고요. 뭘 재고려하라는 말인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재고려하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나와 있는 르노만드는 이분이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꺼내준 거 맞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세스도 있고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아픔이 있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그냥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Ground yourself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을 챙겨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세계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솔직히 사랑의 카드로 꺼내긴 했는데 석세스도 나와 있고 그라운드 유셀프도 나와 있고 리컨시더도 나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려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생기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탐탁치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재고려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다음에 올 것이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썩 좋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심리적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챙겨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꺼내보도록 할게요.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다소 좀 슬픈 그림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Secret Union 카드가 나오는데요. 신성한 재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의 관계를 영광스럽게 하고 보물처럼 아껴줘라. 트레저라는 동사가 I love you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도 아니죠. 거의 최상급을 I treasure you라고 해요. 나는 너를 보물화해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관계 하나가 있는데 그 관계는 신성하게 보호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러면 지금 이게 과거의 분인가요? 이 분이?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인연이 와요.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라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온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무빙 카드 꺼낼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출연이 아마 많은 것을 변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온 분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카드까지 나오니까.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또 5번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5번 카드가 또 나왔어요. 5가 여기 있는데 5일, 5주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5자가 들어가는 날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4월이기 때문에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15일, 25일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예요. 여기 보면 You decide for yourself. 너를 위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은 좀 내려져야 될 부분은 내려져야 된다라고 꺼내준 카드예요. 자, 마지막 카드로 별자리 카드 하나 꺼낼게요. 일단은 사수자리가 하나가 나왔었고 특별한 카드들은 보이진 않았는데, 자, 어떤 카드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arth Element 카드가 나오는데요. Earth Element라고 한다면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별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나타나는 분은 사수자리일 확률이 좀 높긴 높은데 그냥 이것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Earth Elemen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Ground Yourself입니다. 이 카드예요. 뭔가 안정적으로 나를 지탱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분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뭐냐면 다소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카드로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제가 가장 눈여겨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움직여진다 라고 해서 꺼낸 카드는 아닌데 이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뭐 소울메이트도 나와 있고 Sacred Union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관계가 정말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카메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4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